어느 날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며 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처 작은 병원으로 가려다가 이른 시간이라 큰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다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어쩔까 망설였지만 이미 주차도 했고 진찰이라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데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여러 가지 기계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의료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심장 쪽 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체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큰 병원으로 오지 않았다면, 괜찮아졌다는 말에 응급실을 오지 않았다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종종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유명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돌연사의 90%는 혈관 때문입니다. 겨울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다가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뇌의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몸속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대략 10만 킬로미터로 지구 2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을 해도 치아에 치석이 끼는데 혈관 청소는 평생 한 번도 못하니 혈관에 때가 안 낄 수가 없겠죠.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혈관 사고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밤새워 일하거나 수면이 부족한 나날이 계속되면 혈관은 단숨에 나빠집니다. 갑자기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에 통증이 있다면 이미 혈관의 90%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혈관이 좋아지는 생활 습관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낮 시간에는 혈압과 맥박수도 증가하지만 휴식할 때는 혈압과 맥박수도 감소합니다. 이런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심장과 혈관의 긴장이 풀립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빨리 걷기만 해도 온몸의 혈관이 열리고 혈액의 흐름도 원만해집니다. 단 아침 워킹은 주의해야 합니다.
내친 김에 혈관 스트레칭도 해볼까요? 혈관 풀어주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튼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임신 중 요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임신 33주차 임산부입니다. 최근 들어 슬슬 요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옆으로 잘 때 허리가 불편한데요. 잠깐씩이라도 똑바로 누우면 편하거든요. 그래도 태아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지요? 그리고 요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임신 중 허리의 통증은 몸의 중심이 불러진 배로 인해 앞으로 이동해 요추가 앞으로 휘어지게 되어 발생합니다. 바로 누우면 자궁이 대정막을 눌러 혈액순환의 장애가 일어나므로 오랫동안 바로 눕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잠깐씩 바로 눕는 것은 괜찮습니다. 요통을 줄이기 위해서 인부용 복대나 거두를 사용하여 배를 받쳐주면 도움이 됩니다. 또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에 한쪽 발을 발 받침대에 올려놓아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게 하면 장요근이 이완되어 요추와 척추의 근육 긴장도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요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엉덩이와 등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다리 사이와 복부 아래에 작은 베개를 놓으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복직근의 긴장과 분리의 원인이 되므로 갑작스럽게 똑바로 일어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신발의 굽이 높으면 몸이 뒤로 기울게 되어 척추의 망곡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굽이 낮고 평평한 신발을 신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 경사 운동, 벽에 기대로 서서 하는 자세. 첫 번째, 벽에 기대고 서서 등을 최대한 밀착시켜줍니다. 두 번째, 등을 벽에 붙이고 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통과 골반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알아볼까요? 골반 경사 운동.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자세. 누워서 한 다리는 구부리고 한 다리는 구부린 다리에 올려줍니다. 구부린 다리에 깍지를 끼고 가볍게 당겨줍니다. 골반 경사 운동. 바닥에 손을 대고 무릎을 굽혀 등을 반듯하게 하는 자세. 고양이 자세. 첫 번째, 바닥에 손을 대고 무릎을 굽혀 등을 고양이 등처럼 구부렸다가 폈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운동들은 요추만곡을 감소시키며 골반의 위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복부 근육의 탄력성과 근육을 유지하고 태아와 골반 장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언제 좋아질까요? 5주부터 시작된 입덧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견디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입덧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기를 임신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반대로 임신과 함께 찾아오는 입덧은 임산부에게 힘든 일이죠. 입덧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신 과정 중 분비되는 HCG 호르몬 수치는 임신 10주에서 12주 차에 최고치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HCG 호르몬의 변화는 입덧 증세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입덧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신 중 입덧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출산에 임박할 때까지 입덧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요. 입덧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 비타민 B6를 드시는 것도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 복용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또 음식물 섭취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하여 수액 치료를 하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입덧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가족들은 산모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산모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배우자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산모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산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산모의 우울증 때문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비난하지 마세요. 산모가 자신의 일을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다그치거나 몰아세우지 마시고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산모를 안심시키고 지원해 주도록 하십시오. 언제고 필요할 때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모가 필요로 하는 점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산모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 분담을 할 경우 산모, 특히 직장을 가진 산모가 부딪힐 수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대처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아기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이 관여하십시오. 산모가 양육에 자신이 없을수록 우울증 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양육하는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 즐겨 하던 행동들을 함께 하십시오. 특히 운동을 함께 하십시오. 산모가 식사를 잘 하는지 알아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자들은 출산 후에 성욕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성관계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애정과 친근감을 표시하십시오. 출산 후 체중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수록 외모 변화에 대해 부담이 클수록 산후 우울증의 정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산모가 임신 중과 산후에 체중이나 외모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지지해 주십시오.
결혼 생활의 불만족과 산후 우울증은 유의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임신 중의 우울증은 산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임신 중 정기적으로 우울증 여부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후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배우자를 격려하고 가능하면 함께 가도록 하십시오. 산모가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대로 잘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모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식하고 우울감을 느낄 경우에는 본인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산후 우울증 Q&A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언제쯤 보내야 할까요? 만 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임신 당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출산 후 바로 재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아기를 돌봐줄 곳이 적당치 않아 어린이집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는 아기가 너무 어리다며 어린이집을 반대하네요. 제가 하는 일이 오후부터 시작하는지라 오전에는 딸과 함께 보내고 오후부터 신랑이 퇴근하는 초저녁까지만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너무 어린 걸까요? 막상 보내려니 너무 어린 아기를 보면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론 기회가 있을 때 일하고 싶은 제 마음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고 우울해지기도 한답니다. 어린이집은 언제쯤 보내면 적당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아이가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기입니다. 즉,
자기가 힘들 때마다 돌봐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고 세상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해야 하는 시기이지요. 애착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관계가 튼튼해야 아이들은 앞으로 더 편안하게 자신을 믿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애착은 생후 3세까지 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영유 아기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생후 6개월은 그 애착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아이는 엄마 이외의 어린이집 교사와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어도 생후 18개월까지는 가정에서 엄마가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엄마가 자신의 욕구를 대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엄마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의 구토, 왜 그런 거죠? 아기는 생후 120일 정도 되었습니다. 항상 수유 후에 바로 트림을 시키는데요. 트림을 시키는 동안 자주 토하곤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 시기에 영아의 잦은 구토는 수유할 때 입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구토가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식도와 위사의 문이 헐거워서 위식도로 역류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수량식 수유를 자주 하시고 먹고 나서 충분히 트림을 시키면 아기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나 좁아져 구토가 생기는 유문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 120일이 된 아기는 아주 드문 경우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너무 심하게 구토를 하고 탈수가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아기가 자꾸 용을 씁니다. 태어난 지 4주 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기가 잘 때 또는 안고 있을 때 자주 용을 씁니다. 특히 밤에 잘 때가 심한데 한 번 용을 쓰면 서너 번씩 연속해서 얼굴은 사과같이 빨개지고 사지를 내두르면서 끙끙거립니다. 아기가 힘이 드는지 용을 쓰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옆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기가 용을 쓰는 것 때문에 힘드시군요. 하지만 아기가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용을 쓰는 이유에 대해선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죠. 한 가설로 아기의 위장관 운동이 일어날 때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위장관 반사작용으로 인해 힘을 쓴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반응은 장운동과 배면 능력이 발달하면 점차 소실됩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움직임에 제약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아기의 몸을 담요로 단단히 둘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 돼요. 경기와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면 크면서 저절로 소실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야, 이제 우리 아가가 갑자기 힘줘도 놀라지 않을게. 아기를 엎드려서 재우면 안 되나요? 만 4개월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가 잘 때 엎어진 상태로 잠을 자곤 합니다. 고개는 아기가 알아서 잘 돌려서 자는데 아기를 똑바로 눕혀서 재워야 하는지요? 그리고 언제쯤 뒤집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돌까지는 엎어 재우지 마십시오. 6개월까지는 바로 눕혀 재우는 것이 권장되며 6개월이 지나면 옆으로 눕혀 재우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기 돌연사는 대부분 아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데 자는 자세와의 연관이 깊은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엎드려 자면 호흡할 때 내신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기 때문에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덥거나 잠자리가 푹신하면 호흡할 때의 장애가 더 잘 생깁니다. 수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똑바로 눕혀 재우는 것을 권장하여 영아 돌연사를 줄였습니다. 아기들의 뒤집기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이므로 아기를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누워있는 상태 뒤집기는 생후 5에서 6개월,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뒤집기 시기는 생후 7에서 8개월. 좋았어. 완전 똑바로야. 이제 안전하게 잘 자겠지? 아기가 밤에 너무 많이 깨요.
생후 9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기는 저녁 9시 30분 정도에 목욕과 책 읽기를 하고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재울 때에는 엄마가 수유를 하며 재우거나 수유를 한 후에 옆에 누워 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는 것은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재울 수 있는데, 문제는 잠을 자다가 너무 자주 깬다는 것입니다. 대략 2시간 간격입니다. 현재는 밤중 수유를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면 안아주거나 해서 다시 재우는데요. 아기가 계속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기가 커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무렵 아기들은 낯가림을 하고 엄마 곁에서 잘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무서워하기도 하지요. 이런 시기에는 밤에도 자주 잠을 깨어 엄마를 찾게 되며 늘 엄마가 곁에 있는지 확인하려 듭니다. 아기들에 따라서는 잠자는 버릇이 곧 좋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돌이 될 때까지도 수시로 잠을 깨기도 합니다. 밤에 배가 고파 깨는 것이 아니므로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타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아기가 밤에 잠을 잘 자게 할 비방은 딱히 없습니다. 차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시고 아기가 자다가 깨서 울면 토닥거려 재우는 것이 좋고 계속 울고 잠이 들지 않으면 달래어 주시도록 합니다. 차츰 좋아질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밤에 부부가 교대로 아기를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기와 잠을 설치며 보내는 이 기간도 아기를 키우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힘들지만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독감. 수정이 일어났어? 엄마, 나 목 아파요. 코도 막히고. 어머, 이마가 뜨겁네. 아침 먹고 병원 가야겠다. 독감이네요. 따님 같은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서 독감에 옮기 쉬워요. 특히 겨울철은 습도와 기온이 낮아서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가 더 활발해지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에 의해 전파되며 다양한 호흡기 증상과 전신 증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독감은 치료보다 예방을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에휴, 치료 잘 받아.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최고의 예방법임을 꼭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두 번째,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하기. 세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또 한 가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시면 더 좋지요. 주사 싫은데. 외근하느라 수고 많았어 이대리. 과장님도요. 역까지 태워줄게. 앞에 타. 아, 전 그냥 걸어갈게요. 이 더위에? 괜찮아요. 너무 멀잖아. 몇 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론 조수석에 못 타겠어요. 사고 때 꿈도 계속 꾸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시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생기는 심리 질환으로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애를 말해요. 질환의 주요 인자는 정신적 외상을 받은 특정 사건으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 신경 전달 물질과 불안 공포와 관련된 뇌부의 이상이 함께 작용하며 자율신경계의 과잉 활동도 그 원인이 됩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치료의 첫 단계로 정서적 조절과 안정을 돕는 안정화 과정이 중요해요. 안정화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죠.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주셔서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치료 받을게요. 왜 그래? 아, 또 생겼네? 가을에 다리에 났던 피부질환이잖아. 또 도졌어. 그때보다 더 커졌네. 그러게 병원 가보라니까. 이번에 꼭 피부과 가봐. 알았어. 건선이네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요. 여보야 말 들을걸.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인설이 같이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피부가 두꺼워지고 병번과 정상 피부와의 경계가 또렷하죠. 피부 각질 형성 세포가 빠르게 증식함으로써 비듬과 같은 비정상적인 각질이 겹겹이 쌓여 발생해요. 원인이 뭔가요? 원인은 다양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선은 다른 피부 질환으로 헷갈리기 쉽고 완치가 어려워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생활 습관도 점검하세요. 우리 남편 피부 촉촉해져라. 고마워 여보. 효빈아, 딱 한 입만 더 먹자. 싫어 싫어. 응? 아침을 벌써 먹나? 유자청 담아줬던 병 돌려줄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11시인데 효빈이는 점심을 벌써 먹는 거야? 깜빡 늦잠을 자서 오늘은 아침이 좀 많이 늦었네. 어이구, 이러면 아침을 건너뛴 거나 마찬가지잖아. 성장기 어린이는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뇌 발달을 돕는 포도당이 어른의 2배나 필요한걸? 일찍 아침을 챙겨줘도 내 맘처럼 아이가 먹어줘야 말이지. 식사 때마다 전쟁이야. 예나도 그렇지 않아? 올바른 식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서 마음 딱 먹고 고쳐줬어. 유자청 맛있게 얻어먹은 보답으로 몇 가지 방법 알려주고 갈게. 첫 번째, 아침 식사는 꼭 챙긴다. 포도당이 부족하면 쉽게 짜증이 나고 집중력도 떨어져. 일어나자마자 먹이면 입맛이 없어서 거부하기 쉬우니까 조금 일찍 깨워 활동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아이와 같이 식단을 짜서 붙여두는 것도 아침 식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알려줄 것. 무엇이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아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로 음식을 설명해주면 좋아. 세 번째, 조금씩 익숙해지게 한다. 재료를 조그맣게 잘라 맛보여주고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단, 강요하는 것은 금물,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 네 번째, 함께 요리한다. 장을 보거나 요리할 때 아이를 참여시키면서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고 편식도 줄여드는 것을 볼 수 있어. 건강인의 건강인 이야기.
두경부암. 저희 왔어요.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담비 냄새. 냄새나? 열심히 씻었는데. 아버지, 아직도 담배 피세요? 간접 흡연이 아이한테 얼마나 나쁜데. 이제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담배는 폐암뿐 아니라 두경부암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래요. 두경부암? 할아버지, 뽀뽀이 영광님 되는 것이야. 아야 하는 것이야. 에휴, 손주를 올리네. 두경부란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를 말하는데 음식을 먹거나 목소리를 내는 등의 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기관들에 생기는 모든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해요. 두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담배, 음주, 비만, 방사선 노출도 원인이 된대요. 거의 다 나잖아. 두경부암은 목과 얼굴 부위에 혹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래요. 그래, 사랑스러운 손주와 내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금연한다.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어지러워. 엄마, 요새 자주 어지럽네. 기운도 없고. 얼굴도 창백해요. 빈혈 아니에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빈혈이래요. 빈혈의 증상.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진다. 피부가 혈색이 없고 창백하다. 가슴이 뛰거나 아프다. 오르막에서 숨이 차다. 현기증이나 두통이 있다. 몸이 붓는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다. 생리가 불규칙하다. 성욕 감퇴, 식욕 부진, 변비, 구역질. 어머, 딱 나네. 빈혈은 여성 중에서도 특히 4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한대요. 괜찮아. 그냥 어지럽다 말겠지 뭘. 빈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방치하면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이 올 수도 있대요. 정말? 그럼 어쩌지? 너무 겁먹진 마시고요. 빈혈은 철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철결피성 빈혈이 가장 흔한데요. 이 빈혈은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완화가 된대요. 대표적인 음식은 철분 약재,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씨, 소고기, 시금치, 양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어요. 앞으로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정기검진도 잊지 말기. 약속! 내가 딸 하나는 똑부러지게 낳았다니까.
건강인의 건강인 이야기. 폐렴. 할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손녀 왔니? 완절기라 그런지 기침 감기가 오래가네. 저랑 얼른 병원 가요. 괜찮아. 종합감기약 계속 먹고 있어. 안 돼요. 감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폐렴입니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리시죠? 더 심해지기 전에 오셔서 다행이에요. 역시. 폐렴은 미생물에 의해 폐에 생기는 염증으로 특히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겨울철에 환자 수가 가장 많은데 요즘 같은 환절기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흔한 원인이에요. 호흡기의 방어력이 떨어지거나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리면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죠. 평소에 건강을 챙기셔서 면역력을 키우세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엔 폐렴 교균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요. 네, 선생님. 거봐요. 병원에 오길 잘했죠? 그러게. 우리 손녀가 최고다. 최고야. 건강인의 건강인 이야기. 위암. 김 과장, 내일 쉬는 날인데 오랜만에 한잔 어때? 내일 위내시경 검사 받는 날이라 일찍 들어가야 돼요. 위내시경? 요즘 위 안 좋아? 모르시는 말씀요. 위암은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나서 미리 조심해야 돼요. 조기 위암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진행성 위암의 경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죠. 위암은 부장님 나이대엔 40대에 접어들면서 남성 환자 수가 급증한대요. 진짜? 원인이 뭐래? 위암 발병의 요인은 다양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나 위와 관련된 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이나 가족력도 주요 원인이 된대요. 위암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 균형 잡힌 식사, 금연, 금주. 알았어. 오늘부터 금주하고 위내시경 검사도 꼭 받을 거야. 아자. 하루하루 건강인 되기 프로젝트. 야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오늘도 야근이라니. 기운내 김대리. 직장인 야근 평균 횟수가 일주일에 2에서 3회래요. 근무의 절반이 야근이라니 심하지 않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도 있잖아. 야근을 못 피하면 최대한 건강을 지키면서 해야겠지? 어떻게요? 일단 카페인이 든 커피 대신에 생강차나 박하차를 마셔봐. 소화와 졸음 방지에 도움이 될 거야. 아하. 입이 심심할 땐
지나친 야식 대신 껌을 씹는 게 좋아.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배가 고픈걸요? 때론 갈증을 공복으로 착각하기도 해. 물을 자주 마시면 식욕이 줄어들 거야. 그렇군요. 일하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업무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겠지? 으쌰! 모니터를 보느라 피로해진 눈엔 눈 운동과 지압이 도움될 거야. 아자. 좋았어. 우리 모두 힘냅시다. 피할 수 없는 약은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착한 음주 습관으로 연말 건강을 지켜요. 동창회? 그래. 빠지면 안 되지. 술고래 이들이가 왜 울상이야? 연말 술자리가 줄줄이 잡히다 보니 속이 말이 아니에요. 잦은 술자리도 문제이지만 몸을 더 해치는 건 잘못된 술자리 문화야. 지나친 음주는 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병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 헉. 빈속에 마시는 술은 몸에 더 해로워. 식사를 먼저 하거나 안주를 곁들여 먹도록. 또 술을 마실 땐 물이나 과일을 자주 먹는 게 좋아. 폭탄주나 원샷 같은 단시간 폭음은 위험해. 자기 주량을 알고 양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마셔야 돼. 약물과 같이 먹는 술은 독이야. 약을 복용 중일 땐 절대 금주할 것. 음주 후 적어도 2-3일은 술자리를 피해서 회복기를 갖는 게 좋아. 그렇군요. 술자리 약속도 계획적으로 잡아야겠어요. 건강한 음주 습관으로 즐거운 술자리 문화를 만들어요. 옮기기 쉬운 감염성 질병, 미리 예방해요. 네, 선생님. 유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열이 심한 것도 아닌데 어린이집을 꼭 빠져야 돼? 모르시는 말씀.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밀폐된 실내 공간에 모이면 쉽게 질병에 감염될 수 있어. 단체 생활을 통해 걸릴 수 있는 감염성 질병은 아주 다양해. 안 돼.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어떻게 보내? 너무 걱정 마. 몇 가지만 주의하면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 손 깨끗이 씻고 영양 좀 먹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해요. 여보, 건강검진표 어딨지? 내일 건강검진에 챙겨오랬는데. 짠! 내가 잘 보관해뒀지. 역시 준비성 최고. 부부끼리 건강검진 받는 건 처음이네.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긴장할 것 없어. 우리 엄마가 뇌졸중으로 고생하셨잖아. 나도 그럴까봐 무서워.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미리 검진받는 거잖아.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을 거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검진. 건강검진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대. 질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번 건강검진을 기회로 함께 건강 챙기기. 오케이, 건강하게 100년해로 하자.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요.